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한 저녁. 평범했던 한 가족은 퇴근 후면 그들만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나와서 엄마랑 얘기하면 안 될까? 많이 오라고 했는데 왜 오래요, 엄마? 이게 안 통한다고 말했죠, 엄마.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죠, 엄마. 소통을 거부한 채 고립 생활에 들어간 아들. 변해가니까 나는 그게 속상하지. 그냥 라고 말도 하고 싶고. 그런 아들을 방 밖으로 이끌어내고픈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 오빠, 문 열어도 돼? 안에 있어? 21살 때부터니까 지금이 햇수로 5년 차. 속이 안 좋죠,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이걸 좋아해서 소리만 좋아해. 그리고 야심한 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익숙하게 부엌과 화장실을 오가는 한 사람. 바로 가족들을 애태우고 있다는 아들 정민우 씨입니다. 물도 마시면 안 될 텐데. 물도 마시면 안 될 텐데. 개미? 볼펜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개미를 가두면 못 나온다고. 비슷한 것 같아서. 가족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나만의 공간에 숨어버린 아들. 스스로 고립을 택한 25살의 청년 민우 씨와 도움을 요청한 가족들의 사연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평범한 듯 보이지만 5년 전부턴 결코 평화롭지 않게 됐다는 민우 씨 가족들의 일상은 퇴근 후에 시작됩니다. 어두웠던 집안이 엄마의 식사 준비로 발길을 되찾고 식사 때 맞춰 퇴근한 누나와 아버지까지 집에 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민우 씨의 방문. 밥 먹자. 어? 빨리 나와서 먹어. 저녁 식사라도 재촉해보는 아버지. 나와, 너 밥 안 먹었다며. 다시 한번 말을 걸어봅니다. 밥 안 먹을 거야? 5년 전부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언제 식사를 할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 밥을 따로 챙겨놓는 어머니. 이젠 익숙해진 일상입니다. 저는 나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사람이 멀쩡한 사람도 3개월 이상 저라고 방에 처박혀 있으면 바보가 되는데 다독거려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돈만 번다고 나한테 신경도 못 쓰고 마음이 좀 답답해요. 너 먹을 거 해놨으니까 나와서 밥 먹어. 아들의 방문을 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평범했던 5년 전으로 돌아갈 순 없을까 후회스럽기만 한 어머니입니다. 방으로 숨는 순간부터 교리를 단절하는 게 좀 눈에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게 좀 안타깝고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네, 좀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더 이상 아들의 고립을 두고 볼 수 없던 가족. 제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된 하소연 한번 해본 적 없다는 부모님이 담담히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아드님 지금 상황이나 아드님의 지금 상태? 네, 좀 생각나시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3학년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헬스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헬스 보충제를 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헬스하면서 그 뭐 단백질 예, 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금액이 좀 고가인 거를 한 2통을 샀어요. 네네. 그걸 줬는데 조금 먹다가 여드름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반 여드름인데 걔는 그 일반 여드름 요만한 여드름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과대 해석을 하니까 여드름이 아니고 이제 뾰루지 같은 거 뭐 누구나 다 나는 건데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그거가 이제 머릿속에 저기 했나 뭐 계속 그 5년 전 얘기인데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그때 그 일이 지금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드름도 그때 그거 먹은 그것 때문에 안 없어지고 있다고 그 부작용이라고 하면서 지금 5년이 지나서 까지도 그래서 5년 전 여드름 증상을 호소하더니 점점 여드름 치료에 집착했다는 아들. 그렇게 옮겨 다닌 피부과만 10여 곳. 최근엔 여드름 약으로 인한 소화불량까지 호소해 내과에도 다녔다고 하지만 특별한 증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갈 때 이제 자기 엄마가 따라갔었어요. 아. 근데 그 내과 의사님이 조현병 증세가 있다고 정신과를 접수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걔가 거부를 해서 못 왔어요. 그게 언제 최근 일인가요? 예. 아 그 집에서도 지금 설득을 몇 번 했는데 정신병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기 여드름이 눈에 보이는데.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 아들. 부모는 여드름 때문이라는 아들 말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안 울고 싶어 자꾸 안 울고 나는 다 참을 수 있어. 네가 저러니까 나도 살고 싶지가 않아 이제. 어릴 때부터 유독 순하고 밝았던 아들이었기에 성인이 된 후 갑자기 변한 모습이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와 자식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가끔이지만 가족 중 유일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누나. 제작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동생이 자살을 하고 싶다고 네? 자살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나한테 직접 그냥 가족들한테. 가족들한테 네.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네네네. 그럴 말을 할 어떤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이 여드름이 치료되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그거를 가족들한테 선포하듯이 네. 근데 엄마 아빠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저는 그때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거든요. 내가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언급하며 여드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민우 씨.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문 좀 열어봐, 그럼. 내가 문 좀 열어볼게. 응?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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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니오라고 했는데 왜 그러요, 엄마? 엄마. 제가 아니오라고 말했죠. 미안해, 문 열어봐, 미안해. 살짝만 문을 열어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데요. 그리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 드디어 민우 씨는 방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넷 공유기 단자를 확인하거나 화장실을 가야 할 때를 제외하곤 좀처럼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자발적인 어떤 사회적 고립 상태,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대화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병명은 없어요. 이런 상태의 병명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뭐 은둔형 외톨이라고도 부르고 호칭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진단도 아니고 뭐 질환도 아니고 어떤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끼리만 대화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지금은 전문가의 어떤 3자의 도움에 아주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나눈 이야기와 관찰캠을 통해 살펴본 정보를 토대로 직접 민우 씨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외부인의 만남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을 안고 접촉을 시도하던 찰나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엄마랑 말 금지. 이 글귀만 봐도 가족 간의 갈등이 느껴지는데요. 동생은 방에 있는 거죠? 네, 있어요. 네. 씨. 과연 민우 씨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까요? 씨. 허나 묵묵부답인 민우 씨. 애타는 마음에 누나는 눈물까지 훔치는데요. 그런데 이때 민우 씨의 방문이 슬며시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들어가도 돼요? 괜찮아. 실제 들어가도 되나요?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준 민우 씨. 팀에서 왔어요. 그의 모습은 조금 마른 체격에 평범해 보이는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저가 여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문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 원인이 궁금한 거거든요. 취재의 의도와 함께 민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설득 끝에 촬영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드름 때문에 외출을 못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얼굴이 좋아 보이거든요. 먹을 때는 안 나는데 끊으면 다시 또 나는. 등 가슴이 좀 팔. 상체? 뭐 하체도? 네. 온몸에? 사춘기 때도 없었던 여드름이 20대가 돼서야 났다는 민우 씨는 그때 그 경험이 충격이었다는데요. 실제 등부터 팔뚝, 가슴까지 여드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얼굴에도 많이 났어요. 또. 많이 났었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깨끗한 거 맞죠? 내가 잘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은 네, 깨끗한 거. 그죠. 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못 나갈 정도의 외출이 싫을 정도? 좀 쪽팔려가지고 그냥.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빠 때문에 피부 트러블 난 거나 이제 가스가 좀 난 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서 좀 적게 안 나가거든요. 아빠 때문이에요. 어떻게 아빠 때문이죠? 그게 여드름 나니까 아빠한테 중간중간 계속 먹기 싫다. 여드름 난다. 그래서 먹으라고. 계속? 네, 강요를. 아빠 좀 강요가 어렸을 때 좀 심했어요. 아니 하루에 2번씩 아침 아빠 출근할 때 여기 또 퇴근하고 와가지고 또 한 번씩 또 안 먹냐고. 저 그래서 길게 1년을 이렇게 질질 끌어줬어요. 결국에는 억지로 막 나를 강제로 먹여서. 이제고 제 말 다 무시하고 그냥 다 먹으라고 맨날. 아버지의 강요를 거부할 수 없었던 아들입니다. 민우 씨에겐 자신의 고립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수없이 여드름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가족들. 결국 방문을 닫게 된 민우 씨는 감정 표현하는 것까지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없는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웃는 거는 본 적 있어요? 네, 웃는 거? 근데 좀 오래된 것 같고 우는 거 하면은 저는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빠가 때리려고 했을 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무릎 꿇고 막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할 때. 울면서. 네.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다는 누나의 말. 민우 씨의 여드름과 아버지의 폭력은 어떤 연관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드름 났을 때 아빠가 준 보충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 또 화가 나고 원망스럽잖아요. 네. 그건 또 어떻게 해요? 보통 상처가요. 평생 화내본 적? 침묵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민우 씨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최근에 울어본 적 물어본 적 최근에 없어요. 기억나요? 언제 마지막 울었던 게? 5살 때인가. 마지막 운 게 5살 때라고?
그때 운다고 아빠가 운다고 때린 이유로는 잘 안 울었던 것 같아요. 긴 시간을 들여 풀어나간 대화. 그 속에서 민우 씨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아빠가 때리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뭐 맞는 거 맞으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때리는 거는 폭력 같은 건 머리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뭐 끌고 나가서 막 밖에 그 집 대문 앞에 뭐 문 잠가버리고 네, 못 들어오게 화장실에 가둬놓고 문 닫아놓고 불 꺼놓고 네, 그럴 때도 있고 크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 때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빠가 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아버지의 엄한 체벌을 견뎌야 했던 어린 시절의 민우 씨였던 겁니다. 씨가 생각하는 여들은 분명히 뭔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가정폭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참 복잡한 의미가 있고 어찌 보면 여드름은 아, 나 피해자야. 나 이렇게 당했어. 내가 성인 돼서도 억지로 먹인 그 영양 보충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어. 라는 걸 또 아마 무의식적으로는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민우 씨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줘야 한다는데요. 여드름과 소화불량입니다. 먼저 민우 씨의 피부 상태를 알아봤는데요. 수분이 부족한 것 외에 최상의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언제 또다시 여드름이 올라올지 몰라 불안하다는데요. 보충제를 먹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너무 고름 같은 여드름이 나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여드름이 그 보충제 때문에 그렇게 녹음 여드름이 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먹지 않잖아요. 4년 네. 전에 먹은 거잖아요. 네. 그 보충제가 지금까지 내 몸에 남아서 여드름을 일으키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드름을 낫게 하기 위해 약과 유산균을 챙겨 먹은 뒤로 소화불량이 생겼다는 민우 씨의 건강은 어떨까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자세히 봐드렸는데 네. 위 상태에서 이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있고 네. 소화가 지금 주로 안 되는 거는 대장에 변하고 가스가 좀 많이 차 있는 편이세요. 근데 주는 우리 님도 자꾸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집에만 계속 가만히 있거나 하면 소화가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피부과와 내과에서 현재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은 민우 씨. 그리고 그날 저녁 날이 춥던데 살가운 답변을 바라서 물어본 건 아닐 겁니다. 사실 오늘 진료는 어땠는지 듣고 싶었던 어머니. 하지만 민우 씨는 언제나 그랬듯 또다시 자신을 방 안에 가뒀습니다. 먼저 나와. 오빠랑 얘기 좀 하게. 네가 뭐 아빠 네 그걸 계속 먹으라고 해갖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아빠도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어떻게 이게 벌어졌는지. 그걸 생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직접 본 거고 제가 느낀 거고. 오랜만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를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방문해서 이제는 마음을 닫아버린 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고민하는 사이 아들의 방문은 또 닫히고 맙니다. 아들이 방 밖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모든 걸 하겠다고 다짐한 가족. 그동안 살펴본 현 상태와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엄마 왜 제 얘기를 자꾸 끊고 엄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야 이거 엄마 제가 태블 PC
만져봤다고. 아니 안 만져봤다고 했는데 아니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만져봤다 얘기했어. 얘기했어요? 네, 근데 나는 네가 이런 거 조작을 잘하니까 잘할 줄 알고. 근데 왜 제 말을 끊고 자꾸 엄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또 어디 만져? 엄마 왜 제 얘기를 자꾸 끊고 엄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회성이 지금 많이 떨어져. 이게 부모하고 대화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가는데 나이도 엄마 아빠도 나이 많이 먹었어 지금. 그래서 근데 너는 지금 네 또래 나이들은 다 지금 저기 사회 돌아다니면서 뭐 친구도 사귀고 뭣도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엄마 아빠 없으면은 네가 저 원래부터 이랬어요? 남자는 연습을 해야지. 서툴게 소통하려 한 탓일까? 나를 세우고 이야기하는 아들 모습에 어머닌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데요. 대화를 그렇게도 그리워하시는 두 분이 대화할 자세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 적어도 나는 대화를 원한다 하고 상대는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 할 때는 상대가 대화를 하고 싶게 만들고 이렇게 마지못해 앉았을 때도 역시나 대화라 함은 듣는 데 집중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변명하고 또 지적하고 둘러서 비난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아드님도 자꾸 삐딱하게 꼬투리를 잡고 또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화가 안 되죠. 게다가 고립된 시간이 긴 탓인지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인지 가족 주변을 겉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병원에서 의사가 조현병 의심 얘기는 제가 봐서는 아닌 걸로, 네, 조현병은 아닌 걸로. 굳이 지금 아드님한테 그래도 맞아 떨어지는 정신질환명이 있다면 신체 영장애가 맞는데 강박 장애의 일종이에요. 네, 강박 장애가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계속 떠오르고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거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말씀 더 드리면 아드님을 신체 이형 장애 환자라고 또 부를 수는 없어요. 정신질환의 진단명으로 있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아드님의 문제는 현상적으로 보면 이제 뭐 너무 잘 아시죠? 은둔형 외톨이. 네, 은둔형 외톨이는 병명이 아니에요. 병도 아니고 결국 가족 문제이고 뭐 어머니 아버님 더 아프실 수 있지만 가정 폭력의 문제, 가정 폭력의 후유증. 제가 볼 땐 아드님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환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사소한 잘못에도 엄하게 아들을 체벌했던 아버지, 그리고 이를 막지 못했던 어머니, 부모님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비롯된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많이 받았어요. 내가 자랄 때처럼 그냥 우리 때는 또 그런 일이 하다 했었으니까 저기에서 좀 미안할 따름이에요. 앞으로는 뭐 하는 데까지는 뭐잘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하고 항상 내가 죽을 때까지 속죄를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자꾸만 눈물밖에 안 나. 네, 그러실 거예요. 민우 가족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사된 온 가족의 외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가족들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연극 치료를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민우 씨의 마음이 열릴까요? 우리 집에 자기는 다른 방에 자고 있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 집을 틀 거예요. 강도가 부모님을 위협하는 상황극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민우 씨의 감정을 엿볼 수 있다는데요. 지금 자기가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반응을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 강도가 부모님을 해치는 모습까지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요지부동인 민우 씨.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 엄마잖아. 근데 이러고 있어 그냥? 깊게 자리한 상처부터 치유해야 했습니다.
어린 놈의 야 어디 또박또박 입 다물어. 듣기 싫어. 너? 뭔 짓이야 이거? 그랬더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저로 다니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했는데 제 말은 안 들어주죠.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젠 진심을 담아 마음을 전할 때입니다. 아빠가 이제 너 간섭도 않고 너 믿어볼게 이제. 그때는 내가 때리기도 했는데 이제 너는 다 컸고 이제 뭐 네가 아빠 뭐 조금만 헤아리고 아빠도 너를 무조건 믿는다. 네가 무슨 일을 해도 이제 무조건 믿는다.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병만 치료 끝내면은 그냥 치료 끝내고 그냥 다시 괴롭히지만 않으면은 뭐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 민우 씨가 가족들에게 다가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방 밖으로 나온 아들의 귀한 한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족들은 계속 나아갈 겁니다. 국내의 은둔형 외톨이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필요하다는데요. 개인 문제 아니냐 또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러기엔 숫자가 너무 늘어났고요. 부모님이 뭘 잘못하셨다라기보다는 시도를 하면서 상처들을 서로 너무 많이 냈어요.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개입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나 가족은 도움을 지금 받으셔야 되는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은둔형 외톨이. 어쩌면 나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